안녕하십니까. AM의 연구실 박사과정생 고영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AI 기반 수화 언어 생성과 비수동 마커에 관한 연구 논문인 Two-Word AI Driven Sign Language Generation with Non-Manual Markers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천만 명의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화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법과 구조를 가진 완전한 자연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수화 언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DHH 커뮤니티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숙련된 수화 통역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둘째, 일반 대중의 수화 능숙도가 매우 낮아 의사소통에 장벽이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현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음성과 텍스트 중심으로 설계되어 DHH 커뮤니티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화 생성 시스템들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번역 품질이 매우 낮습니다. 영어를 ASL로 번역할 때 문법적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ASL 고유의 문장 구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수동 마커가 완전히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얼굴 표정, 눈썹 움직임, 머리 움직임 등이 전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적 의미 전달의 문제입니다. 셋째, 시각적 품질이 매우 낮았습니다. 움직임이 로봇처럼 부자연스럽고 영상이 흐릿하며 프레임 간 끊김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DHH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시스템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비수동 마커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 비수동 마커는 무엇인지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화 언어는 크게 수동 마커와 비수동 마커로 구성됩니다. 수동 마커는 우리가 흔히 수화라고 생각하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손 모양, 손의 위치, 움직임 패턴, 손바닥의 방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비수동 마커는 손 이외의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얼굴 표정, 눈썹 움직임, 머리 움직임, 시선 방향, 신체 자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수동 마커가 단순한 표현력 향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수동 마커는 ASL 문법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인지, 평서문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조건문인지 등을 비수동 마커로 표현합니다. 같은 손동작이라도 비수동 마커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commute to work by bike? 라는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ASL로 번역하면 You tend, commute, work, bicycle 이라는 수동 기호들을 사용합니다. 이제 여기서 눈썹을 올리면 이것은 yes or no 질문이 됩니다. 너 자전거로 출퇴근해? 라는 의미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손동작을 하면서 눈썹을 올리지 않으면 이것은 평서문이 됩니다. 너는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라는 사실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손동작은 100% 동일하지만 눈썹 움직임 하나로 질문과 평서문이 구분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수동 마커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입니다. 이런 정보가 누락되면 청자는 화자가 질문을 하는 건지 진술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정확한 번역입니다. ASL의 문법과 언어학적 구조를 제대로 보존하면서 자연스러운 번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실적인 품질입니다.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포토리얼리스틱한 영상을 생성하고 움직임과 표정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셋째, 사용자 중심 설계입니다. DHH 커뮤니티의 실제 니즈를 충족하고 현실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논문이 수동 마커와 비수동 마커를 모두 포함하는 최초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는 3개의 모듈로 구성된 파이프라인입니다. 첫 번째 모듈은 영어 텍스트를 ASL 표현으로 변환합니다. GPT-4o를 사용하여 영어를 ASL 글로스로 번역하고 동시에 그 문장이 질문인지 부정문인지 조건문인지 같은 언어학적 특징을 예측합니다.
두 번째 모듈은 ASL 표현을 3D 포즈 시퀀스로 변환합니다. 모션 매칭이라는 게임 개발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적용했고, 익스프레션 블렌딩을 통해 예측된 언어학 특징에 따라 눈썹 위치 같은 표정을 조정합니다. 세 번째 모듈은 3D 포즈를 사실적인 영상으로 변환합니다. 유넷 기반의 생성 모델을 사용하여 사이널 아이디 컨디셔닝을 통해 다양한 외형의 사람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식으로 설계한 이유는 각 모듈을 독립적으로 개선하고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듈 1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투 글로스 번역입니다. ASLL RP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 원본은 2119개의 문장 글로스 쌍이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276개를 제거하여 1843개로 정제했고 이 중 1494개를 퓨사 러닝의 예제로 사용하였습니다. GPT-4o 모델을 사용했고 1915개의 단어로 구성된 글로스 사전을 만들어서 이 사전에 있는 단어만 사용하도록 제약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철입니다. 오타를 수정하고 일관성 없는 표기를 통일하고 불안정한 주석을 보완하는 과정이 성능 향상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언어학적 특징 예측입니다. 제로샷으로 문장의 4개의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예측합니다. Yes or No 질문인지, 의문사 질문인지, 조건문인지 부정문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정보는 모듈 2에서 표정을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Yes or No 질문이면 눈썹을 올리는 식입니다. 모듈 1의 결과는 번역 성능을 블루퍼로 측정했을 때 본 연구는 0.276을 달성했습니다. 이전 최고 성능이었던 사인GPT의 0.191과 비교하여 44%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매트릭인 루지엘, 메티올, CHRF, TER에서도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언어학적 특징에서도 펄시션 0.91, 리콜 0.97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우 문장이 질문인지 부정문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작동한 이유는 첫째, 철저한 데이터 전처리, 둘째, 퓨사 러닝의 효과, 셋째, GPT-4의 강력한 언어 이해 능력, 넷째, 보카블러리 컨스트레인트를 통한 할루시네이션 방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듈 2는 모션 매칭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래 게임 개발에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코노미 오브 모션입니다. 각 수와 기호는 여러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데 이전 기호의 끝자세와 다음 기호의 시작자세가 최대한 가까운 베리언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전환이 만들어집니다. 수학적으로는 신체 부위별로 거리를 계산하고 가중합을 구합니다. 손과 얼굴에는 더 높은 가중치를 주어 이 부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사인 딕셔너리는 ASLL RP에서 추출한 12,681개의 포즈 싱퀀스로 구성되어 있고 3,915개의 고유 글로시스를 커버합니다. 익스프레션 블렌딩은 예측된 언어학적 특징에 따라 표정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눈썹 위치 조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포즈에서 시작해서 언어학적 특징에 따라 아이브로우 오프셋을 계산하고 전체 시퀀스에 적용합니다. 한계점은 현재 눈썹 움직임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움직임, 입모양 등은 아직 지원하지 않아서 향후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스 블렌딩으로 기관 전환을 부드럽게 합니다. 20프레임에 걸쳐 선형 보관을 해서 끊임없는 움직임을 만듭니다. 모듈 3는 3D 포즈를 사실적인 영상으로 변환합니다. 먼저 이네시드 레스터제이션은 이라는 개선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존에는 스켈레톤을 단순하게 시각화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보가 많이 손실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신체 부위별로 다른 색을 사용합니다. 손은 파란색, 얼굴은 초록색, 몸통은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둘째, 3D 손바닥 방향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RGB 채널을 사용해서 로테이션을 표현하여 미묘한 손동작까지 포착합니다.
셋째, 그레디언트 백그라운드를 사용합니다. 위아래로는 검정에서 빨강으로, 좌우로는 검정에서 초록으로 변하는 배경을 만들어서 공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윤핵 아키텍처는 이메겐에서 영감을 받았고, 사이너 아이디를 컨디션으로 사용하여 13명을 서로 다른 외형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How to Sign 데이터셋으로 35,000개의 고해상도 ASL 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품질 필터링입니다. 미디어 파이프로 랜드마크를 추출하고 흐릿한 프레임, 랜드마크가 누락된 프레임, 시각적 브리치가 있는 프레임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고품질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것이 성능 향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스 펑션은 전체 프레임 L1, 속력에 대한 L1, 그리고 퍼시추얼 로스인 LPIPS를 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모듈 3의 결과를 보면 모든 매트릭에서 개선이 있었습니다. FID는 56.28로 베이스라인 대비 86% 감소했습니다. FID는 생성된 영상의 분포가 실제 영상의 분포와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해주는 지표입니다. FVD는 173.78로 베이스라인 대비 91% 감소했습니다. FVD는 비디오의 시간적 일관성까지 고려하는 매트릭입니다. LPIPS는 0.328로 개선되었습니다. LPIPS는 인간의 지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지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극적인 개선은 인핸스드 레스터리제이션과 품질 필터링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사용자 연구는 30명의 DHH 참가자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모든 참가자가 네이티브 ASL 사용자라는 것입니다. 24명은 10세 이전에 ASL을 배웠고 23명은 자신의 ASL 숙련도를 엑셀런트로 평가했습니다. 연구는 45분에서 60분의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두 섹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섹션은 시각적 품질과 움직임 품질을 평가합니다. 수화가 이해 가능한지, 영상이 선명한지, 움직임이 자연스러운지 평가합니다. 두 번째 섹션은 번역 품질을 평가합니다. 원문과 의미가 일치하는지, ASL 문법과 맞는지, 표정이 적절한지를 평가합니다. 비교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본 연구의 전체 시스템, 비수동 마커를 제거한 버전, 그리고 실제 사람의 수화 영상입니다. 모든 평가는 5점 척도로 진행되었고 파라메트릭 부트스트랩 LMM으로 통계적 유효성을 분석했습니다. 사용자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면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번역 품질을 보면 의미 유사도에서 53.8%, ASL 문법과 스타일에서 65.3%, 표정 정확도에서 48.5%가 S터블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 실험을 통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째로 비수동 마커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AI 풀 버전이 어노테이션 버전보다 모든 매트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았습니다. 이는 비수동 마커의 추가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결과가 혼합적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의미와 문법을 에스타블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법과 스타일에서 65.3%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표정 정확도가 48.5%에서 그쳤고 시각적 품질은 77.8%가 poor or very poor로 평가하였습니다. 셋째, 실제 사람의 수화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로우 비디오는 대부분의 매트릭에서 80%, 90%가 S타블이었습니다. 정선점 피드백을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빨리 사용하고 싶다 같은 긍정적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이 너무 흐릿하다 또는 움직임이 여전히 로봇 같다 같은 부정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성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수동 마커를 포함한 최초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둘째, 블루퍼 스코어를 0.276으로 소타를 달성했고 FID를 86% 감소시켰습니다. 셋째,
30명의 DHH 참가자와 협력하여 실제 사용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